안녕하세요. 조용호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네 번째 과목 색채 관리 세 번째 시간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까지 우리가 색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이 색채 관리에 있어서의 기본이 되는 그 색채 재료들이죠. 그죠? 색료, 염료와 안료가 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한 그 내용들을 공부를 했죠. 그래서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은 우리가 암기해야 할 양에 비해서 출제되는 문항수가 좀 적어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큰 흐름을 제가 설명해 줬던 부분만 좀 이해를 하시고요. 자, 좀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이제 오늘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제 색채 관리에 있어서 이제 목적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색채 관리. 자, 색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이제 가장 큰 목적은 관리를 잘해서 소통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전시 전 과목인 색채 체계랑도 상당히 연결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예. 자, 색채 지각과 심리는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소통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체계, 표준을 만들고 그것을 어떻게든 관리를 잘해서 전달하고, 전달되면 그 전달받은 사람이 똑같이 이해를 하고 재현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관리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측정을 먼저 해서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기로 했습니까? 측색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을 뭐 한다? 전달해야 되겠죠? 전달하고 전달받은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재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상당히 중요한 색채 관리에 있어서의 어떠한 그 프로세스. 자, 그러면 측색을 정확히 한다는 것, 전달을 정확히 한다는 것, 재현을 정확히 한다는 것이 100% 똑같이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정보를 전달할 때 기본적으로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오류를 줄이고 오차를 줄이는 거예요. 오류와 오차.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해죠, 오해. 오류와 오차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지, 절대로 똑같은 색을 전달하고 재현할 수는 없어요. 예, 기계를 이용하든 사람의 육안으로 하든 목적은 무엇이다? 최대한 오차와 오류를 줄이는데 목적이 있다. 그것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다? 측색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후에 이제 우리 배울 내용을 조금 선생님이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측색하는 거, 측색. 자, 먼저 측색을 해야 된다 했었어요, 그죠? 측색을 합니다. 색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전달하기 위해서는, 색을 전달하려면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색을 직접 이런 색입니다라고 보여줘야 되는, 그래서 색을 재현해야 되겠죠? 색채를 재현하는 것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조색이라고 합니다. 조색이 뭐예요? 색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음식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리. 색을 만드는 걸 뭐라고 합니까? 조색.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기본적으로 전달할 때는 색을 조색을 하죠. 그리고 나서 그것이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검색해야 됩니다. 검색. 자, 측색하고 그것을 전달하거나, 조색. 자, 그리고 전달한다든가 재현 모두, 이거는 이제 어디에 포함되는 거죠? 전달과 그 다음에 재현이라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부분이 조색.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재현이 됐는가, 전달이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검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한다? 검색. 그래서 이 색채 관리 이 부분에 오늘 이 측색에 대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후에 이제 조색에 대한 공부도 할 것이고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나올 것인데, 일단 이 세 가지의 관계를 좀 이해한 다음에 오늘의 가장 핵심인 이제 측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고 어려운데 사실은 오늘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해주는 내용을 조금 머릿속에다 두고 계시면 색채 관리 부분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은 먼저 측색과 조색과 검색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측색하고 조색하고 검색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눈으로 하는 육안 측색과 조색과 검색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는? 육안으로, 사람의 눈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감각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뭘 이용하는 거죠?
그래, 맞아요. 기계를 이용해서 측색하고 조색하고 검색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먼저 기계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측색을 하는 기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측색기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측색기 또는 측색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욕 같죠, 그죠? 네, 측색기 그래요, 측색기. 자, 색을 측정하는 기계를 통해서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색할 때 쓰는 조색을 해주는 기계를 우리는 CCM이라고 합니다. 컴퓨터 컬러 매칭 그래가지고 자동 조색 장치 CCM이라고 하죠. 그럼 검색은 또 무엇으로 검색을 할까요? 네, 맞아요. 똑같이 측색기를 이용해서 어떻게 합니까? 검색을 하게 됩니다. 어려워요? 안 어렵죠. 그죠? 그러면 육안으로 하는 측색과 육안으로 하는 조색과 육안으로 하는 검색은 이 세 가지 모두 어떻다? 다 세 가지가 다 어떻다? 동일하다. 뭐다? 조건은 동일하다. 측색을 하던 조건에서 뭘 해야 됩니까? 측색을 하던 조건에서 조색을 하셔야 되고 조색을 하던 조건에서 검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필기 합격하고 나서 실기를 시험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그 실제로는 제대로 된 그 조색을 하거나 하려면은 그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해야 되지만 이제 시험을 준비하는 어떤 환경은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어떤 빛 광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쪽에서 학생이 막 작업을 조색을 해요. 색을. 그래서 그 조색한 것을 선생님 자리로 가져와서 보게 되면 달라 보이기도 한단 말입니다. 색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보는 각도, 보는 고리 똑같은 색을 이쪽 각도 45도의 각도에서 보느냐 또는 뭐 90도로 보느냐 또는 그 거리를 어디만큼 두느냐에 따라서 색이 달라 보이기도 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 보일 수 있어요. 기분이 좋을 때와 기분이 나쁠 때, 또 눈이 피로할 때, 안 피로할 때,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 또 우리 배웠던 조건 등색 어때요? 다른 색이 같아 보이기도 하고 같은 색이 달라 보이는 이런 다양한 오차를 낼 수 있는 상황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것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측색하고 조색하고 검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조건을 한번 만들어 보자. 우리 조건 만드는 거, 규칙 만드는 거 뭐라 그래요? 표준이라고 했었죠. 그죠? 예, 나름대로의 표준과 조건을 정해서 측색과 조색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이제 이후에 배울 내용 중에 이제 나올 시험 문제들이 바로 첫 번째 이 측색기와 CCM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이 표준에 관련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표준하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표준 광원이죠. 표준 광원. 빛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조색하는데 또는 색을 검색하는데 가장 큰 많은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바로 광원이에요. 어떤 광원을 쓰느냐, 또 그 광원의 각도, 뭐 다양한 거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표준 광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표준 광원을 만드는 근거는 뭐냐? 색온도라는 거거든요. 색온도. 그래서 색온도와 표준 광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육안 측색과 조색 검색에 뭐예요? 조건들이 있어요. 뭐 관측하는 각도는 몇 도로 할 것이냐, 또 뭐 사용하는 조도는 얼마로 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것이죠.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죠? 자,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그 색료에 관련한 그 암기에 비해서 나오는 시험 문제의 문항수이 적었지만 이 부분은 이제 이거 반드시 나오죠. 측색기 한 문제, CCM 한 문제, 조건 한 문제, 표준 광원 한 문제 이렇게 한 문제씩 꼭 나옵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고 계시면 도움이 상당히 공부하는 데 된다. 좀 어렵게 느끼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좀 쉽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측색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측색기. 자, 이것은 색을 측정하는 기계예요. 그죠? 네, 색을 측정하는 기계. 자,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측색을 하는 기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분광식 측색기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분광식 측색기 또는 측색계, 색측계 뭐 이렇게 뭐 어떤 말을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필터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필터식 측색기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의 차이라고 한다면 분광식이 더 비싸요.
비싸도 많이 비쌉니다. 이 측색기가요, 대중적이지 않다 보니까 비용이 상당히 고가입니다. 막 좋은 것들은요, 수억 원씩 하기도 하고요. 뭐 보통 몇백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뭐 몇천만 원짜리 뭐 이렇게 그 제품에 따라서 가격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분광식은 일단 필터식보다는 상당히 고가고요. 그래서 얘는 좀 연구용이라든가 또는 얘가 뭐랑 연결되어 있느냐, 앞으로 CCM이랑 연결을 시켜서 여러분 사용할 때 쓰는 것이고, 필터식은 뭐냐 그러면 이건 휴대용입니다. 뭐라고요? 휴대용. 들고 다니면서 산업 현장이나 그냥 기타 어떤 우리가 측색이 필요한 그런 현장에서 사용하는 휴대용 측색기가 바로 필터식 측색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구분 짓는 것은 바로 색을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이죠. 분광식, 필터식. 자, 일단은 분광식이라는 말은 바로 요 말에 나오죠. 얘는 뭘 이용하는 거냐 그러면 분광반사율을 이용하는 거예요. 분광반사율. 뭐라고요? 분광반사율. 우리 물체마다 고유의 분광반사율을 갖고 있다고 했었죠. 그죠? 자기가 원하는 색을 파장은 어떻게 해요? 흡수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파장은 반사하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게 바로 분광식 측색기고요. 필터식은 X, Y, Z라는 센서, 각각 뭐예요? 우리 그 RGB를 잡아내는 센서가 있다고 했었죠? 이걸 우리 3자극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색채 체계에서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3자극치를 이용한 측정 방식의 측색기가 바로 뭐다? 필터식 측색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컬러리스트 또는 컬러와 관련한 그런 이제 업무를 할 때 이제 분광식이나 이 필터식도 많이 이제 접하게 될 것인데, 얘네들의 이제 주 목적은 정확하게 측정해 주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미난 것은 요 필터식 측색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똑같은 걸 측정하고 또 측정했을 때 많이 차이는 아니지만 약간의 오차가 또 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얘네들도 100% 다 똑같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걸 조사할 때는 한 조사기관보다는 여러 조사기관 또는 여러 번의 조사를 하고 측정을 해서 나온 평균값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는 육안 조색보다는 누가 하는 사람이 조색하는 것보다는 어떻다? 기계가 조색하는 게 뭐가 준다? 오류와 오차와 오해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문제니까 오류와 오차를 거기에다가 이제 색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차, 오류, 색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것 또한 100% 같은 것을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기계 장치에 대한 특징은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요걸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나오고요. 또 요 분광식, 필터식 이 측색기만 적게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오고요. 많게는 두 문제 내지 측색기에서 세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첫 번째 이제 출제되는 것이 바로 요 차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요. 두 번째는 이 기계들의 어떤 그 원리, 기계 장치의 원리에 대한 그 원리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단은 먼저 필터식부터 얘기한다면 얘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그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측색기가 이렇게 기계가 있으면 요 밑에다가 이제 시료, 우리가 원하는 측색을 하고 싶은 시료색을 놔둬요. 그러면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은 이 측색기 자체에서 빛을 쏩니다. 표준 광원을 쏘게 되면 그 빛이 다시 어떻게 돼요? 반사가 되겠죠. 어디에 맞아서 이 그 측색하고자 하는 그 시료에 맞고 다시 반사가 되는 것을 X, Y, Z라는 센서가 어떻게 그것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편리하고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이제 장치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 뭐예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죠, 그죠? 장치를 보게 되면은 먼저 광검출기, 이 안에서의 이 빛이 돌아왔을 때 빛을 측정하고 검출해내는 광검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준 광원이 있겠죠, 그죠? 여기서 뭐예요? 빛을 쏘겠죠, 그죠? 예, 빛을 쏘는 표준 광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시료대가 있겠죠. 이런 식의 어떤 그 원리와 형태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광식 측색기는 얘와 달리 이렇게 좀 박스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네모난 상자처럼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이제 구멍이 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컴퓨터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고 CCM이랑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안에다가 이렇게 투명한 그 시료를 넣을 수 있는 그 투명한 시료부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투명하죠.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 내가 측석하고 싶은 시료를 넣습니다. 이 안에다가. 그 다음에 얘를 요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고 뚜껑을 닫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컴퓨터에서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뭐예요? 자, 분광식과 필터식의 또 큰 차이는 뭐냐? 자, 필터식은요, 광원 자체. 그러니까 우리가 측색을 할 수 있는 표준 광원 자체는 한 개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필터식은 한 개밖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분광식 측색기는 여기에서 사용하는 광원을, 표준 광원을 다양하게 바꿔서 어떻게 해요?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표준 광원에서 빛이 들어가면 단색화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단색화 장치. 이게 뭐냐 그러면 모노크로미터라 그래가지고 분광시켜 버리는 거예요. 분광기입니다. 분광기. 그러니까 빛을 분광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색화 장치를 거친 빛이 어디를 통과합니까? 시료를 통과하게 되죠. 그러면 시료 안에서 우리 분광 반사율,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것은 흡수하고 그렇지 않는 건 투과하고 뭐 반사하고 이런 것에 의해서 얘를 통과되어서 나타난 그 값을 마찬가지로 광검출기가 측정을 해가지고 컴퓨터 모니터에서 표시를 해주고 또 색채 CCM을 통해서 동일하게 최대한 어떻게 해요? 재현을 해주는 그런 장치가 바로 분광식 측색입니다. 자, 그래서 요 두 가지의 차이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교재에도 보면은 그 두 가지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되고 있고,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분광식 측색기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은 빛을 쏘는 광원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모노크로미터라 그래서 무슨 장치? 단색화 장치, 분광기, 그 다음에 시료부가 있고, 광검출기, 이렇게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시험 문제 가끔 나오는 게 이제 교재에도 나오지만, 형광 현상이 있는 시료. 그러니까 형광 현상이라는 게 뭐죠? 선명해도 너무 선명하고 밝아도 좀 많이 밝은 그런 시료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분광식 색채계는 후방 방식의 분광식 색채계와 그 다음에 이제 전방 방식의 분광식 색채가 있는데 그러한 형광 시료일 때는 뭘 사용한다 그러면은 교재에 나와 있죠. 후방 방식. 왜냐하면은 후방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광검출기를 전방에서 측정하느냐, 앞에서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전방, 후방을 나누는 거거든요. 그런데 형광 관련 끼가 있는 시료 같은 경우는 전방보다는 후방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 하나가 조금 이제 시험에 가끔 나오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 램프의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이제 시험에 좀 가끔 나와요. 그래서 자외선을 측정하고 싶다 그러면 어떤 램프를 써야 되느냐? UV 램프를 사용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적외선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러한 램프는 뭐다? 뭐 텅스텐 할로겐 램프다. 그 다음에 가시광을 측정할 수 있는 그 램프도 마찬가지 뭐 할로겐 램프다. 이게 교재에 나와 있죠. 예, 그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또 출제가 돼요. 그래서 요거에서 이제 좀 특수하게 어떻게 적외선이나 자외선 또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어떤 램프를 사용해야 되는가 말씀드렸듯이 표준 광원은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변경해서 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에서 이제 아마 이제 측색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 이렇게 측색기 색을 측정하는 장치 외에도 또 그 빛이라는 것은 색만 있는 것이 아니죠, 그죠? 빛의 밝기라든가 또는 뭐 기타 그 빛의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 측색 장치를 물어보는, 그러니까 측색기 안에서 제가 얘기했죠, 한 문제 내지 뭐예요, 한 3문제까지 출제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측색기 외에 기타 측색 장치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4가지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조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휘도, 그 다음에 광도, 그 다음에 점광속,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앞에다 붙이시면 돼요. 조도를 측정하는 기계는 초도계, 휘도를 측정하는 기계는 휘도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광도는 광도계죠.
일단 먼저 조도라는 것은 뭐냐면 조도계는 빛의 밝기예요. 예. 조명도라고 해요. 조도는 조명도의 뭐예요? 조명도의 약자, 바로 조도. 그래서 이거는 단위를 럭스라는 단위를 씁니다. 무슨 단위? 이거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단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꽤 나오거든요. 그래서 조도는 빛의 밝기를 나타낸 럭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빛의 밝기. 그래서 우리가 육안 조색할 때, 육안으로 측색, 조색, 검색할 때 조건 조도는 1000럭스를 사용하자. 뭐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휘도나 이 휘도라든가 이 광도라는 것은 똑같은 조명도긴 한데 광도 같은 경우는 물체에서 그러니까 빛을 내는 물체에서 퍼져 나오는 빛의 아까 얘기했죠. 뭘 측정한다? 에너지를 측정한다 그랬었죠. 빛의 색뿐만 아니라 밝기뿐만 아니라 뭐라 했어요? 에너지 같은 걸 측정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광도는 빛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것이고 얘는 CD 칸델라라 그래요. CD 칸델라라는 그 단위를 사용한다. 휘도도 칸델라를 사용합니다. 휘도 같은 경우는요. 일정한 어떤 넓이 안에 그러니까 똑같은 조도의 양이긴 한데 조도는 그냥 빛의 전체적인 밝기를 측정하는 거라면 휘도라는 것은 밝기긴 밝기인데 어떠한 단위 면적에 들어와 있는 그 면적 안에 있는 빛의 밝기를 측정하는 양이 바로 휘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칸데라를 쓰는데 이 칸데라라는 것은 촛불 하나의 빛의 양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정광석이라는 것은 이 광도랑 비슷한데 이거는 광원이 사방으로 내는 빛의 총 에너지를 정광석이라고 그러고 얘는 단위를 뭘 사용한다? 루멘이라는 거, LM이라는 루멘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측색기와 기타 측색 장치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이렇게 출제가 된다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육안 측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자, 육안 측색할 때 자, 이 되게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측색할 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광원이에요. 표준 광원. 그 광원. 그리고 관찰하는 각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각도를 다르게 보는 그러니까 이쪽 각도에서 색을 볼 때 이쪽 각도에서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이렇게 보느냐. 또 광원이 위에 있느냐, 또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색이 어떻다? 달라 보인다. 자, 그래서 이 측색에 있어서 측색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자, 측색 조건. 육안으로 측색할 때 우리가 하는 측색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육안 할 때 측색 조건을 정했어요. 아셨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4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이거 시험 문제에 아주 많이 출제되는 거고요. 실제 실무에서도 많이 사용합니다. 자, 45하고 슬롯이 0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가로를 치고 45 점 찍고 0이라고 표현을 해도 돼요. 자, 두 번째는 0하고 45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D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해요? 0이라고 하고요. 네 번째는 0에 그 다음에 D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뭐냐? 자, 앞에 부분은 그 광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는 그 조명 각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다? 앞에 부분은 뭐다? 광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뒷부분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가 측정하는 뭐예요? 측정하는 위치, 관측 위치라고 하면 관측 위치. 관측자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하기로 이거는 그냥 약속한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이해하고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앞에 값 비치고 뒤에는 관측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석이 되네요. 그죠? 얘는 뭡니까? 빛을 자, 몇 도로? 우리가 여기에 시료가 있겠죠? 빛을 45도로 넣고 측정은 몇 도로 한다? 90도로. 그리고 요 간격은 몇 도가 나오는 거죠? 이 45도 정도의 각도로 유지한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가 교육원에서 이제 실기를 공부할 때는 이제 거의 이런 그 각도보다는 이제 분산광이거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퍼져 있지만 그래도 보면 위치에 따라서는 조명이 내 머리 위로 비칠 수가 있어요. 위에 이제 조명이 있겠죠. 그죠? 그런데 내가 시료와 조명이 일체가 돼 있으면 내 머리의 빛이 시료에 닿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한 색을 측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만약에 머리 위에 색이 조명이 있다면 내가 45도 각도에서 어떻게 해요? 측정을 해야 그것이 또 정확한 건 아니고요. 대충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한 거니까
똑같이 봐야 돼요. 저 사람도 45도, 나도 45도. 그래야 뭐가 준다? 오차가 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얘기죠. 그럼 이건 뭘까요? 반대겠네. 그죠? 빛을 90도로 준다면 몇 도로 관측한다? 45도로 관측한다. 이렇게 보시는데 요 두 가지는 우리가 이제 그 실제 실무에서도 이제 여러분이 시험 볼 때 어떻게 요 두 가지 가지고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럼 이제 D라는 건 뭐냐? 분산하다 그런 뜻이에요. disperse라 그래서 우리 이렇게 분산하다, 확산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분산광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건 뭐냐? 여러 방향으로 빛이 어느 이렇게 직접적으로 오는 그런 빛이 아니라 분산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산광일 때는 사실은 어떤 각도를 줄 수가 없잖아요. 분산광이니까. 그럴 때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나 교육원에서는 주로 이제 90도로 많이 관측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분산광일 때, 그러니까 빛이 여러 방향으로 들어올 때 이걸 몇 도로 측정한다? 90도로 측정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빛을 수직으로 입사하고 그 다음에 입사된 광에 비춰서 반사되는 그런 분산광을 측정하는 방식이 바로 네 번째. 그래서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관측 방식이 바로 요 네 가지인데 요 네 가지로 시험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이게 모두 이제 다 아니까 어떻게 버려요? 변별력이 좀 떨어진다 생각했는지 여기 추가로 이제 더 새로 이제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런 표기를 합니다. DI 8도, 그 다음에 DE 8도. 자, 이렇게 점점 찍어도 되고요.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요. 가로를 쳐도 상관없어요. 얘를 점점 찍어도 상관없습니다. 예, 다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 또 어떻게 표기합니까?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교재 다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8도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DI.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8도하고 그 다음에 DE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D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알겠나요? 자, 일단 요렇게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려면 요 각각마다 이 영어 단어를 이해하시면 또 쉽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자, 앞에는 마찬가지로 광원이고요. 뒤에 있는 건 뭐다? 관측하는 그 관측 각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측하는 방식, 각도 뭐 다 이렇게 얘기가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D는 분산광이란 뜻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I는 뭐냐? 그러면 include 그래가지고 포함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분산광을 포함해서 몇 도로? 8도로 뭐 한다? 관측한다. 그러니까 8도로 기울여서 측정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뭐냐? 이는 뭐예요? 이는 exclude라 그래서 제외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분산광을 제외하고 몇 도? 8도로 어떻게 해라? 관측해라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건 8도로 기울여서 빛을 조사하고 분산광을 포함해서 측정하는 거죠. 분산광을 측정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8도를 기울이고 제외하고. 이건 뭐예요? DD는 분산광을 조사하고 또 분산광, 확산광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분산광과 분산광을 측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요게 이제 더 많이 나오지만 이제 요것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거. 일단 요거를 다 암기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뭐 D에 45 이렇게 해놓고 요 중에서 아닌 것은 이거 아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안 측색할 때 측색하는 광원과 그 다음에 측색하는 관측 각도는 대충 45도를 기준으로 하고 또 이제 새로 추가한 것이 이제 8도의 측색 방식도 추가가 되고 있다라는 거. 근데 일단은 이 부분이 시험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냐? 그러면 요 측색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측색. 자, 그러면 우리 측색기를 가지고 측정을 하게 되면, 자, 표기, 그러니까 측색기의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 이제 측색한 값을 보여주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 측색기는 혼색계에 사용합니까? 현색계에 사용합니까? 그죠? 혼색계에 사용하죠. 그죠? 빛의 색을 측정할 때 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측색기는 보통 CI 표준 표색계의 표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많이 쓰는 게 뭐다? 그러면 LAB라는 측색 값을 표기를 많이 하죠. 물론 우리 그전에 배웠던 LCH라든가 LUV라든가 XYZ라든가
뭐 YX, Y라든가 이런 것들도 표기를 해줍니다만 가장 많이 쓰는 우리 새고차를 위한 목적으로 만든 표준 표색계가 뭐예요? LAB 표색계였죠, 그죠? 그래서 얘를 가지고 표기를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계산하는 새고차를 계산하는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새고차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 실기 시험 볼 때도 1교시에 3번 10점짜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실제 한번 풀어보고 어떻게 새고차를 구하는지 공식이랑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L이 뭘 나타낸다는 거였어요, 그죠? 뭘 나타냅니까? 명도를 나타내고요. A는 뭘 나타냅니까? 에어플레인은 빨라, 빌딩은 높아의 영역을 나타낸다고 우리가 색채 책에서 배웠는데, 에어플레인 빨라, 빌딩은 높아는 이제 이게 제가 처음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던 암기법인데 요즘에 많은 선생님들도 이렇게 요 방법 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예. 학생들에게 좀 더 쉽게, 편하게 강의를 하는 것은 좋은 거죠. 예. 하여튼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측색하는 이 측색 새고차를 구하는 공식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이 측색기 부분은요,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양에 비해서 거의 한 문제씩 다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 안 나오면 선생님 손에 장을 지집니다. 그래서 선생님 얘기한 부분들은 반드시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측색기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측색기도요, 기장치다 보니까 오류와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매번 사용할 때마다 이제 뭐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기계를 가지고 측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르게 나온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그러면 기계 자체에 생기는 오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오차를 교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정해주는 장비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백색 교전물 또는 백색 기준물 또는 백색 표준판이라 그래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흰색 판이 있어요. 거기다가 측색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나오는 값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항상 교정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백색 교정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백색 교정물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래서 분광 측색기라든가 필터식 측색기 모두 다 교정할 때 쓰는 교정 오차 판독 판이 뭐다 그러면 백색 교정물, 백색 기준물, 백색 표준판 같은 말인데 이렇게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육안으로 측색을 하게 되면 조색도 같은, 검색도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측색을 하고 나면 이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조건에서 했는지를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측색한 것을 측색한 값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을 똑같이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가 뭐예요? 색채를 측정하는 방식. 그래서 뭐 조명 및 측정 방식 이거. 그 다음에 작업면의 조도는 얼마에서 했는가, 천덕스 했는지, 그리고 뭐 조명 관찰했을 때의 어떤 조사 조건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표준 광원의 종류는 무엇이냐, 그리고 표준 관측자는 몇 도의 시야각을 가지고 측정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같이 첨부해서 전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거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색채 관리의 전 시간에 있어서의 어떤 색료에 관련한 이야기, 이 색채의 실제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소재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제로 어떤 방식 가지고 전달하고 재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측색과 전달, 재현에 관련한 측색, 조색, 검색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후에. 근데 오늘은 뭐에 대한? 측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 세 가지 모두 육안과 기계를 가지고 하는 방식이 있다. 그래서 육안 측색과 육안 조색과 육안 검색은 같은 조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왜? 그래야지 동일한 그 색을 재현할 수 있는 최대한 오차를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측색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 조색에 관련한 거, 검색에 관련한 이런 얘기들이 나올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일단 끝나고 나면 이제 디지털 색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제 색채 관리에 대한 강의가 다 끝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측색값 있죠? LAB 값 구하는 공식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요 표준 광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때요? 어렵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잘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항상 강의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선생님 예문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정독하시고 암기하시고 그 다음에 한 파트가 끝나면 이제 그 체크리스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러면은 뭐 떨어지라고 구슬해도 안 떨어진다 얘기했었죠, 그죠? 자, 오늘은 요 세 번째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